이교세 한국시 읽기 219번은 김남호 시인의 가물치 콧구멍입니다. 우선 한번 쭉 읽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의 별명은 가물치 콧구멍이 됐다. 시꺼멓고 넙대대한 얼굴에 작은 눈과 들려진 콧구멍이 가물치를 닮아서도 그랬겠지만 말끝마다 가물치 콧구멍을 붙여서 얻게 된 거였다. 그가 가물치 콧구멍을 갖다 붙이면 희한하게도 그 상황에 그 말이 어울렸다. 그의 아들이 그의 통장에서 돈을 뽑아 도망을 가도 그 새끼가 가면 몇 발이나 가겠어. 가물치 콧구멍이지. 마누라가 마트에 가서 늦어도 이 여편네가 가물치 콧구멍이네. 이는 오는데 손님이 없어도 가물치 콧구멍이고 소주 한 잔 하러 갔는데 안주가 늦게 나와도 가물치 콧구멍이다. 갑갑하고 막막해도 아득하고 쓸쓸해도 죄다 가물치 콧구멍이었다. 화몽차사도 아니고 강원도 포수도 아니고 반드시 가물치 콧구멍이어야 했다. 그 작고 희미한 가물치 콧구멍이 그의 막힌 숨통을 틔우고 이웃들의 숨통까지 틔워주었다. 그런 그도 무슨 병을 얻어서 몇 년 전에 가물치 콧구멍이 되고 말았다. 그가 떠나자 그의 가물치 콧구멍에 중독된 이웃 사람들은 한동안 우울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금단 증상을 겪다가 마침내 가물치 콧구멍을 닮아가고 있었다. 이 시인 시대 2025년 봄호에 게재된 시입니다. 최근에 나온 거죠. 신작입니다. 이 김남호 시인은 2002년 현대신문학 평론으로 등단했고 2005년 시작으로 시등단을 했고 시집은 말하자면 길지만 있고 평론집은 깊고 푸른 고백이라는 평론집이 있습니다. 가물치 콧구멍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물치 콧구멍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찾아봤습니다. 이게 가물치 사진인데 인터넷 사진인데 이 구멍이 요거죠. 요거. 구멍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 김나무 시인 덕분에 가물치 콧구멍을 제대로 보게 됐는데 가물치가 그 물고기인 건 아시죠? 콧구멍이 이상하게 뻥 뚫려 있죠. 그치? 쏙 들어갔어요. 그죠? 조금 눈에 확 띄죠. 콧구멍이 눈에 확 띄어요. 뭔가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일부러 보라고 조금 시간을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다 보면 점점 초점이 콧구멍으로 맞춰지는 느낌도 있어요. 시 때문인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 가물치라는 물고기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의 별명은 가물치 콧구멍이 됐다.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 시의 특징이 뭔가 민담 같죠? 민담, 포클로, 민담. 그러니까 민간의 설화, 민간 설화 같아요. 근데 이제 특징은 이게 옛날 민간 설화가 아니라 지금 시대, 그지? 당대의 민담, 당대의 민담, 또 당대의 민간 설화. 하는 건 뭘 뜻하냐면 각 시인에 의해 예, 창조되고 있다. 되는 중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민담 설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가물치고 공유화를 지금부터 쓰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쓰게 되면 진짜 설화가 되고 더 나가서 신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신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가물치 콧구멍이라는 제목을 가진 우화. 또 이게 민담 우화 설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화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어쩌다 보니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예를면 심청전이나 뭐 춘향전이나 예를 들면 심청이라는 사람이 춘향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친하죠. 그건 뭐도 있냐면 유관순도 그래요. 유관순, 춘향, 심청 이런 사람들은 어, 어떻게 보면 그런 민담이나 우화나 설화나 신화에 의해서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살아있는 사람 같은 어떤 개성을 갖게 된 거죠. 그죠? 어, 그 가물치 콧구멍이 물고기의 가물치의 콧구멍이지만 여기 쓴 거는 가물치의 콧구멍이 아니라 가물치 콧구멍이라는 한 단어죠. 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신화의 인물을, 어떤 설화적인 인물을 대변하는 그지? 가물치 콧구멍이라는 한 단어예요. 가물치 콧구멍이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그지? 가물치의 콧구멍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사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우리가 구경을 했죠. 아까 이미지로 봤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이거는 상상. 그죠? 상상의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춘향이나 심청이나 이관수를 말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요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인가 상상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왜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는 혼란스럽죠. 미국도 혼란스럽지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 심하게 하죠. 깡패 같은 식으로 부과 정책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왜 그러는가 도대체? 왜 전 세계에다 대고 우리나라 보고 그러죠? 니들 공짜로 안보해 뭐 어쩌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 다 하는 것 같아요. 깡패처럼 한쪽은 약자니까 뭐 끽소리도 못하겠지 이런 식의 예요. 근거가 뭐예요?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돈의 문제고 정치 권력의 문제인데도 사실이라기보다는 마가 미국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5, 60년대에 미국이 대단했을 시절 나는 상상의 목표 실천하기 위한 응? 과격하고 폭력적인 정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다음에 뭘 할지 아무도 모를 지경이잖아요. 지금 그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다 뭘 할지 잘 모를 지경이란 말이죠. 그지?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한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은 대통령이죠. 실패한 친위 쿠데타 이걸 보면 이걸 보면 의 근거는 또 뭐예요? 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왜? 응? 아이, 왜 그런 거야? 그것도 사람들이 다 생각을 안 해봤을 텐데 사실이라기보다 상상, 이건 환상각죠. 환각의 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치? 야당이 뭐지? 탄핵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야당이 탄핵을 많이 한 거하고 물론 그거는 좀 이상하다고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걸 맞다고 생각하니까 맞다고 생각해서 지지하는 것 같고 또 반대쪽에서는 또 반대쪽으로 생각하고 근데 서로 다 뭐가 없어요. 이런 모든 지금 현재 이제 세상의 정치적 혼란
혼란의 근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실인지 상상인지 잘 모르겠다가 들어있어요. 그지? 그래서 음, 각자의 진영에서 나름대로 어, 서로 다른 그것도 극적으로 아주 다른 음,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는 바람에 심각한 대치 상황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남호 시인이 제시한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가물치 코코미라고 불렀는데 어쩌다 보니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거든요. 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군가를 가무치 콜구멍이라고 저 별명을 붙이면 근데 우리 별명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어? 머리가 커서 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름 때문에 그죠? 이름이 뭐 되면 그 이름 갖고 별명을 붙이니까 한국에서 참 많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그런 이름을 가진 거죠. 그하고 그 사람하고 별 관계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듣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걸 조금 더 말하면 이걸 학문적으로 좀 더 설명하면요. 베네딕트 앤더슨의 내가 맨날 말하는 거예요.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대 국가가 뭐다? 상상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소설이나 신문, 응? 응?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등을 통해 연애 소설 같은 거, 그지? 연애 소설, 응? 연애 소설 주로겠죠? 등을 통해 신문도 있죠. 또 대다수가 동의한 뭘 동의했어요? 상상하기로 동의한 공동체예요. 구성원 대다수가 합의하면 국가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듣게 하면 되게 웃기는 얘기가 이게 멋있고 뭐 이론적인 처럼 느끼지만 간단해요. 야, 우리 똑같이 이러면 이런 거예요. 미국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 사람, 미국인. 이민과 미국인이잖아. 이민자까지 포함하죠. 이민자의 나라가 미국이죠. 원래는 원주민 인디안의 나라였죠. 인디안의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로 바뀌었다고. 이민자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뭐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근데 지금은 다시 응, 이민자의 나라가 아닌 거죠. 비이민자의 나라. 비이민자의 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국민 동의해서 그 사람 대통령 되는 거죠. 비이민자의 나라로 그럼 누가 그런 이제 이민자는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까지 얼마 동안 살아온 음, 주민의 나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인이 누구냐도 그죠? 미국인이 누구냐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 안 그래? 그죠? 정해지지 않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가물치 콧구멍이라고 부르는 이런 상상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상상력이에요.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지? 그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베네딕트 앤슨이 근대적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근대 국가, 예를 들면 근대 국가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근대 가족이죠. 근대 핵가족. 또 뭐가 있어요? 국가, 군대, 학교. 학교도 근대 국가의 구성 요소 자체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어? 그지? 왜 의문이 들어요? 근대 핵가족이 제일 문제예요. 왜 문제예요? 이 의문이 든 게 그냥 의문이 든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 전 세계 출산율 최하위. 라는 건 근대 핵가족, 근대 가족의 필요성을 에 대한 의문이란 말이야. 의심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그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를, 그지? 어떤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를 구성할 것인지 모색하는 시기 같아. 모색하는 전환기 같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치적으로 현재는 근대 국가 제도가 어? 힘을 잃고, 그죠? 결혼하고, 근데 국가의 기반이 뭐야? 가족이잖아. 가족이 없으면 국가 없잖아. 그지? 근데 가족을 지금 안 만들잖아. 애를 안 낳고 그런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근대 국가 제도가 힘을 잃고 있고 있어서 새로운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탈근대 공동체를 어, 뭐라 그럴까? 창조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디 창조를 해요? 탈근대 국가. 뭐, 그러면 이거 창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새로운 공동체가 창조가 이게 어, 실패하면 인류는 희생을 무릅쓰고 근대 국가는 희생을 무릅썼잖아요. 근대 근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어? 군대가 뭐야? 집단 학살이죠. 집단 학살 기또 방식이죠. 집단 학살 도구죠. 집단 학살은 우리만 죽이나 저쪽만 죽나 우리 죽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무릅쓰던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어, 형성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후재앙 등 인류 멸종의 위기를 대처할 수 없을 것. 그치? 왜냐하면 이 기후재앙이나 우리 인류가 이 기후재앙만 있겠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코로나19처럼 세계적인 전염병, 응? 어떻게 해요? 자발적인 희생, 요구되는 전환기 상황이 계속될 텐데 응?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자발적인 희생, 그죠? 구성원의 군대에 가서 목숨을 바치는 정도로 구성원의 자발적인 희생 바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군대 가는 것도 시비가 많잖아. 왜 그래요? 옛날에는 그 시비 안 했단 말이죠. 지금 왜 내가 가는 거야? 여자애들 안 가고 왜 남자만 가는 거야? 요새 남자들이 남자들의 남성 20대 남성의 그 보수화가 그게 크다 그러더라고요. 군대가. 어쩌면 공감이 돼요. 왜 가서 내가 희생하고 잠깐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나만 희생해? 여자는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왜 여성의 권리만 조중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군대 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공동체를 왜 내가 나 혼자만 지켜야 되는지 질문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점점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와해돼 가는 중인 거죠. 지킬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 가만치 공부가 여기까지 왜 왔냐면 그러면 새로운 밝은 대상상의 공동체, 그지? 그러니까 근대 국가, 효력이 다한, 응? 효력이 다했죠. 효력이 다한 것 같은, 다 했다고 선언할 수 없지. 하여튼 근대 국가 공동체를 대신할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길은 무엇일까? 주요 방법은 뭐냐고.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이게 아까 내가 베네딕트 핸더슨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소설과 신문 얘기했죠. 뭘로 했어요?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상상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상상력을 공감의 형상력이죠. 구성원이 공감하는. 그래 맞아 그건 해야 돼.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찾으면 되죠. 그게 뭐냐면 근대 국가 형성에서는 소설이나 신문이었단 말이죠. 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시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포에틱 이미지네이션. 근데 시적 상상력이 엄청 중요하다. 이 가장 중요한 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냐면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이 어떤 사람을 가물치 콧구멍이라고 말하는 어? 어찌다 보니 그의 별명은 가물치 콧구멍이 됐다라는 말이 뭐예요? 가물치 콧구멍. 아, 참 신기하게 웃긴다. 너무 아이디어 기발나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기발난 아이디어는 시인의 시적 상상력으로 된 거죠. 시인의 시적 상상력으로 창조된 인물이란 말이죠. 인간.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가물치 콧구멍의 별명을 가진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창조된 이 인간상인데, 그러니까 소설로 말하면 등장인물, 캐릭터죠. 어? 등장인물, 캐릭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냥 창조된 게 아니라 어, 뭐로 창조됐어요? 가물치 콧구멍이라는 별명으로. 창조. 별명이라는 건 어디 있어요?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마을 공동체가 불러주고 다 같이 불러준 별명. 그러니까 가물치 콧구멍을 혼자 나 아름답다 가물치 콧구멍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가물치 콧구멍이라는 거를 마을 공동체가 다 같이 불러줬단 말이죠. 그래요? 공감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까 거대 서사로 팔근대 공동체를 도래는 시적 상상력에 응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런, 나의 이런 생각, 나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에 대한 김남호 시인의, 예, 말하자면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물치 콧구멍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뒤에 본 것처럼 이웃 사람들이 전부 다 답답해하고 보세요. 맨 끝에 보세요. 그의 가물치 콧구멍에 중독된 이웃 사람들은 한동안 울적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금단 증상을 갖다가 마침내 가물치 콧구멍을 닮아가고 있었다. 금단 증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특정 약물이나 대상 행위를 충동적, 습관적으로 하게 되며 이를 중단할 경우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금단증 현상을 유발하는 기호품에는 알코올, 니코틴, 커피 등이 있고 약물에는 진정, 수면, 항불안제, 중추신경 자극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과 같은 행위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명은 그냥 별명이 아니라 공동체가 상실할어요. 상실의 경우, 상실의 경우에 사례에서 공동체가 이웃, 이웃 사람들이니까, 이웃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란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금단 증상으로 고생할, 어? 괴로워할, 괴로워할 지경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지? 그 사람 죽으니까, 사망하니까, 응?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말콤 그레드웰의 슈팅 포인트의 설계자들에서 내가 이걸 갖고 이 교수의 책 읽기 17인가? 그래서 읽었는데, 거길 참고하세요. 이 말콤, 이거 내가 다른 거에서 읽었으니까. 어, 여기에서 새로운 시대, 그 지금 탈근대 시대,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탈근대 시대의 도래는 소수에 의해, 극소수, 아주 소수, 극소수에 의해 전개될 수 있다. 시작될 수 있다. 출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설득력인 설명이 있는데, 내가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1인 혁명도 가능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그리고 난 그걸 믿으니까, 그래서 탈근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촛불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이 김남호 시인이 새로운 공동체, 어? 그러니까 탈근대 공동체의 미래 지도자, 그지? 미래 지도자의 탄생사례. 그래서 내가 설화라고 설화 신화, 를 시적 상상력에 의해 선속하였다는 것이 판단된. 이는 이관순이 뭐가 됐어요? 3.1운동의 상징이 되고 여신처럼 근데 한국의 응? 정신의 음, 뭐라고 여신이죠. 트리데 기반이 그러니까 이관수는 근대 한국이지만 이 가물치고 구멍은 탈근대 공동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쩌다 보니 그의 별명은 콧구멍이 됐다. 어쩌다 보니가 이게 생각보다 어쩌다 보니라고 말했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뒤에 그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의 어쩌다 보니는 그냥 anyway 뭐 그런 거잖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오 이렇게 됐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거를 잘 분석하는 것이 이 이야기에 어쩌다 보니는 시인이 능글맞게 쓱 한마디 말했지만 사실은 이걸 우리 읽는 우리 독자들은
어쩌다 보니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그게 무슨 의미지? 라고 질문하게 하는 아주 교묘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봅시다. 시커멓고 넙대대한 얼굴에 작은 눈과 들려진 콧구멍. 아주 사실적인 묘사죠. 시커멓고 넙대대한 얼굴, 가물치 생각이 좀 나나 봐요. 작은 눈에 들려진 콧구멍. 콧구멍도 이렇게 구멍이 하늘로 떨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들창코라고 그러죠. 들창코 같은 코를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가물치를 닮아서도 그랬겠지만 요게 이제 그 사실 묘사예요. 사실 묘사. 근데 요것만이 아니라 말끝마다 가문치 콧구멍을 붙여서 얻게 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은 누구나 있어요. 그 별명이 보통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뭐 이름에 이상한 이름이나 또는 뭐 얼굴 모양 뭐 이런 거 갖고 그지? 그렇게 좀 잔인하게 붙이는 경우 많죠. 다리를 저는 사람 보고 쩔뚝이 이런 식으로 좀 심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는 가물치야. 근데 콧구멍도 야, 넌 들창코니까 넌 가물치 콧구멍 같이 생겼어. 이렇게 말했던 거란 말이죠. 그죠? 그 가물치 같은 경우는 흔히 잡히는 물고기니까 사람들이 다 말하면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하고 공감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사람들이 공감을 산 그런 이름인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말끝마다 가무치 콧구멍을 붙여서 얻게 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묘사, 얼굴 묘사, 얼굴도 사실에 관한 이메시스. 그러니까 모방적인 소설같이 소설 에서처럼 모방하는 응? 현실의 모방, 거울 같은 모방, 응? 모방하는 사실주의적인 묘사로 보이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죠? 응? 시커멓고 넙대대한 얼굴에 작은 눈과 들려진 콧구멍이 그죠? 그런데 사실은 뒤에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말끝마다 가물치 콧구멍을 붙여서 얹게 된 거였다. 그러니까 이 가물치 콧구멍이 등장인물, 이 주인공이죠. 주인공의 그 별명은 음? 다른 사람이 붙였다기보다 어? 이 주인공 자신의 인생관, 철학을 반영하는 음, 음, 말에서 나왔다. 고 볼 수 있어. 그죠? 여기. 응? 그러니까 말끝마다 가무치 콧구멍을 붙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가무치 콧구멍 맨날 얘기해 이러다가 별명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가 가물치 콧구멍을 갖다 붙이면 희한하게도 그 상황에 그 말이 어울렸다. 이게 중요한 거야. 어? 그러니까 현실은 언어가 현실을 파악하는 거는 현실을 의를 파악하는 힘은 그리 강하지 않은데, 그치? 언어가 현실을 파악하는 힘이 강해요. 너 어떤 상황이야? 하고 설명하면 말로 딱 설명이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현실이 보통 어때요? 혼란스럽단 말이죠. 특히 혼란스럽고 응? 예측하기 어려워. 이게 현실이 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이 사람은 거기다 갖다 붙이면 희한하게 그 상황에 어울렸다. 이게 누구의 재능이에요? 이런 재능은 누구예요? 정치적인 재능이죠. 음, 희한하다. 무슨 소리냐면 정치가들은 뭐를 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정치가들이 뭐예요? 우리가 정치가들이 뭐 하는지 거의 모른다니까. 정치가들 만난 적도 없잖아. 그죠? 뭐 정치 진짜 관심 있는 사람 만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정치가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선거 때 가서 선거 때 가서 이름 보고 그냥 찍는 거죠. 어떤 때는 누구지도 모르고 찍고 그런단 말이죠. 정치의 기본 정치가의 기본 도구는 뭐예요? 언어죠, 언어, 연설, 언어. 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언어를 쓰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직업이 정치예요. 정치가요. 어? 일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곧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세력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말 잘못하면 쫓겨나죠. 말 잘못하면 떨어지죠. 뭐 그런 경우 많잖아. 선거 때 그 사람 틀림없이 이길 것 같았는데 말 잘못 한두 번 하니까 어, 탈락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특히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 사람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상상 안 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게 굉장히 강해요.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냥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도 그 상황에 어울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희한하게도 그 상황에 어울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어때요? 좋은 지도자. 응? 그렇구나. 응?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런 말을 듣고 이건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직접 민주주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의 민주주의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직접 민주주의 시대는 물론 지금과 같은 대의 민주주의 시대에도 응? 희한하게도 그 상황에 오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래니까 여론을 그죠? 대중의 여론을 가장 잘 반영해요. 그죠? 이게 지금 민주주의 제도가 이게 문제인데, 근데 대중의 여론을 잘 반영했는데 독재적인 사람들이 막 나오죠, 지금.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지금 이게 잘못된 거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선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다른 제도는 없는 거냐 하고 질문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민주주의로 할 수밖에 없죠. 그거 더 공부해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죠, 제대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대중의 여론을 잘 반영하지만, 희한하게도 그 상황에 어울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그랬다는 거. 응? 근데 이 희한하게도 그 상황에 그 말이 어울렸다 이 얘기는 여기서는 이거는 아직 새로운 시대의 정치가니까 이게 정치가가 되지 않고 내가 지금 자꾸 정치가 얘기하죠. 근데 여기는 정치가가 아니라 뭐냐면 자기 삶을 얘기해요. 그죠? 자기 삶의 개인적인 삶에. 개인적인 또 사적인 삶 속에서 어? 표현하는 능력, 제대로 표현, 적절하게 상황에 희한하게 어울리게 표현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죠? 이 가물치 콧구멍이 뭘로? 가물치 콧구멍이라는 용어로. 그래서 보면 사례를 몇 개를 들어드는 거야. 이건 지금 주장이죠. 그가 그 가물치 콧구멍을 갖다 붙이면 희한하게도 그 상황에 어울렸다. 이거는 연역법이죠. 그러니까 주제가 결론이 먼저 나오고 증거가 뒤에 나오는 음, 연역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지? 그게 뭐냐면 그 설명하는 거야. 연역법으로. 그 진짜로 뭐 어울리는지 봅시다. 우리가 설득력이 있어야겠죠. 그의 아들이 그의 통장에서 돈을 뽑아 도망을 가도 아들에 대해서 그의 아들이 그의 통장에서 돈을 뽑아 도망갔어요. 별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같지 않은데 통장에 돈을 뽑아 가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되게 화가 나겠죠. 그지?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 새끼가 가면 몇 발이나 가겠어. 가물치 콧구멍이지. 오, 두 가지를 우선 느껴지는데 하나는 별로 그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 같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대중의 그냥 보통의 대중의 언어를 쓰는데 일반 대중의 언어를 사용하는 현학적인 학자 같은 현학적인 개념을
동원하지는 않지만 응?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단어가 되고 되는 듯하다는 거야. 어째서 그래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한번 우리가 내가 한번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좀 산문적으로 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아들이 이 통장에서 돈을 뽑아 도망갔어요. 그러면 아들은 참 나쁜 짓을 한 거죠. 그지? 근데 그 새끼라고 욕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새끼는 맞죠. 아버지의 새끼니까 아들 자식이니까. 근데 몇 발이나 가겠어. 가물치 콧구멍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물치 콧구멍 이 주인공의 선택은 일 하나는 아들과 의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 잘못한 아들의 행위는 비판하면서도 일시적인 음, 실수로 감싸 안으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어? 음,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텐데 가물치고 구멍이 뭐예요? 도망쳐봐야 그러니까 도망쳤다는 거죠. 도망쳤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 사람이 그러는 거죠. 아들이 돈 갖고 도망쳤다며?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야. 그 새끼가 가면 몇 발이나 가겠어? 가물치 콧구멍이지? 이렇게 말한 거야. 응? 그러니까 가물치 콧구멍 보세요. 그거 이제 가물치 콧구멍이 그거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그맣다. 아주 작은 범위. 그렇지만 뭔가 너무 깊은, 그치? 너무 다소 아주 뭐 많지는 않지만 다소 깊은 듯한 그런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몇 발이나 가게에서 가물치 콧구멍이지. 거기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콧구멍은 아주 작잖아요. 가물치 전체에 비하면 작단 말이죠. 그지? 가물치를 전체라고 본다면 어, 그 아들이 돈을 갖고 도망친 거, 그죠? 통장에서 뽑아서 돈을 갖고 도망친 거는 그 콧구멍 그 부분에서 걸린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멀리 간 게 아니라 빠져든 거죠, 뭔가, 그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 주인공은 아들이 가봐야 어디까지 가겠냐? 그리고 그냥 빠져든 것뿐이다. 뭔가 깊은 듯한데 빠졌지만 멀리는 못 갔다.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고, 물론 잘못은 했죠. 그렇지만 크게 잘못은 아니라서 내가 야단은 치겠지만, 그 새끼라고 야단은 치겠지만,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이죠. 그죠? 그런 복잡한 개념, 그러니까 복잡한 개념이죠. 애증이 섞인 개념이죠. 사랑과 증오가 섞인 복잡한 정서, 감정을, 그지? 그 감정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죠? 표현이 이렇게 한 단어로 딱 말해준단 말이죠. 그렇죠? 또 마누라가 마트에 가서 늦어도 이 옆에 내가 가물치 콧구멍이네. 멀리 안 갔는데, 그지? 별로 멀리 안 갔는데 빠져들어서 올 생각을 안 하네. 그런 거죠. 또 비는 오는데 손님이 없어도 가물치 콧구멍이고 비는 오는데 손님이 없어요. 이 가게를 무슨 가게를 하나 봐요. 그죠? 장사를 하시는 분 같은데 손님이 없죠. 비 오는데 손님 없으니까 들어갈까 말까 그러는 거죠. 비가 오는데 손님이 없어. 아이고 가물치 콧구멍이네. 무슨 소리예요? 자기의 장사하는 삶이 그죠? 한계 갇혀 있는 거죠. 그죠? 가물치고 빠져서 비가 위에서 막 내리는데 도망칠 데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또 소주 한 잔 하러 갔는데 안주가 늦게 와도 가물치 콧구멍이다. 이게 내가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이거 이렇게 가물치 콧구멍이라는 거를 말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뭐예요? 김남호 시인이
창조한 어, 시적 상상력의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공, 그죠? 그럴듯한 사람이 한 명이 눈앞에 있어요. 그지? 그럴듯한 사람이 한 명이 눈앞에 있어요. 이걸 왜 소설 아니고 시를 썼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거 좀부터 생각해 봅시다. 왜 근데 시적 상상 시를 썼을까? 갑갑하고 막막해도 아득하고 쓸쓸해도 죄다 가물치 콧구멍이었다. 여기서 보세요. 가물치 콧구멍이다. 가물치 콧구멍이었다. 갑갑하고 막막해도 아득하고 쓸쓸해도 죄다 가물치 콧구멍이야. 뭐 같으냐면 내가 소설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예요? 주인공의 대사 또는 묘사였다면 그냥 뭐뭐이다죠. 그죠? 뭐뭐 가물치 콧구멍이다. 누가 말한 거예요? 태사란 말이에요. 아이고 가물치 콧구멍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죠? 또는 묘사죠. 직접적인 묘사죠. 여기 묘사였다면 갑갑하고 막막하고 아득하고 쓸쓸해도 죄다 가물치 콧구멍이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어, 소설의 구성이 뭐예요? 대사와 지문, 소설의 구성 요소인 대사와 지문 중에서 지문이 시작됩니다. 지문은 누가 해요? 대사가 등장인물의 대사에 대사 외에 뭐가 있어요? 등장인물의 대사 외에 살짝 내레이터, 응? 여기 화자가 자꾸 영어로 바뀌냐? 내레이터. 응? 의 묘사가 저 지문 있잖아요. 지문.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품평이고 평가고 그런 거죠. 지문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부터.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득하고 쓸쓸해도 죄다 가물치 콧구멍이었다. 단지 뭐를 안 말했냐면 이게 지금 정확한지 아닌지 그 독자한테 맡긴 거죠 지금. 그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대사들이 이게 갑갑하고 막막하고 아득하고 쓸쓸해도 죄다 가물치 콧구멍이라고 말을 그러니까 삶의 각박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주인공은 뭐예요? 주인공이 아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갑갑하고 막막하고 아득하고 쓸쓸한 게 누구예요? 사는 모습이에요. 현재 삶의 대중들의, 응? 대중적인 삶의 현실, 현실 묘사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갑갑하고 막막하고 아득하고 쓸쓸해도 그런 현실인데 가물치 콧구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왜 주인공이냐면 그런 현실을 묘사해서 대표하는 응? 현실에 관한 대표적인 대표적인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점에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누가 지지하냐면 이 화자가, 그죠? 내레이터가 지지하는 거죠. 그죠? 갑갑하고 막막하고 아득하고 쓸쓸해도 죄다 가물치 콧구멍이었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정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정확한지 잘 몰라. 이 사람이 100% 정확한지 아니면 일부만 대변하는 건지 일부만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어쨌든 이 가물치 콧구멍의 이 시에서는 대표하는 것 같단 말이죠. 갑갑하고 막막하고 아득하고 쓸쓸한 게 은대 시대예요. 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지만 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언제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지금 근대 시대. 그죠? 지금 독자도 응? 경험하고 있는 근대 시대. 응?
지금 독자도 경험하고 있는 근대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내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근대 시대 힘이 떨어지고 뭐 어쩌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라. 응? 그러니까 근대 시대의 희망찬 시대가 이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갑하고 젊은 사람들 요새 취업이 안 돼서 갑갑하죠? 막막하죠? 아득하고 쓸쓸하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만 그래요? 노인들도 그러죠? 노인들도 도대체 갑갑하고 막막하고 아득하고 쓸쓸하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죄다 한마디로 정의해서 그걸 뭐 논문으로 지금 나처럼 이렇게 길게 설명할 틈이 어디 있어 그 대중들이 그죠?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는데 대표 지도자인 정치가처럼 이건 가물치 콧구멍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김남호 시인이 대표자로 했단 말이죠. 화몽차사도 아니고 강원도 포수도 아니고 화몽차사, 강원도 포수라는 말이 원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물치 콧구멍이어야 했다. 화몽차사가 뭐냐면 사전을 보시면 화몽차사 이게 함흥에 가서 함흥의 차사는 보내준 저 말하면 심부름 임금님을 대표하는 사신이에요. 근데 함흥차사는 그러니까 이 태종 이방원이 어떻게 했어요? 이성계의 아들끼리 자기 아들들 막 형 다 죽이고 그죠? 왕이 됐잖아요. 그 태종이 포기한 거죠. 그래갖고 이성계가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함흥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자꾸 모셔오려고 그러는 거죠. 건국의 왕이 없으니까. 그 왕을 쫓아오는 사람을 갖다가 막 활을 쏘고 그래 쫓아냈다는 거야. 그래갖고 안 오는 거를 보고 화몽차사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게 이조 건국사에 나오는 얘기죠. 그지? 그 화몽차사 강원도 포수도 그런 거예요. 강원도 포수라는 말도 강원도 포수라는 게 뭐 지리산 포수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산이 험한 강원도에서 한번 사냥하다 돌아오지 않는 수가 있다는 거죠. 호수가 산에 들어가면 안 올 수 있잖아요. 호랑이도 있고 뭐 지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심부름 간 사람이 오래도록 오지 않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갔다가 안 온다는 소리죠. 네, 함흥차사 이거는 뚜렷하게 이 함흥차사나 강원도 포수 같은 경우는 음, 심부름 갔던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간략하게 묘사하는 어, 기존의 기존의 표현법인 함흥차사나 강원도 표수를 안 썼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다른 걸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원도 가물치 콧구멍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가물치 콧구멍이어야 했다. 그 말은 이, 이, 이 언어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가물치 콧구멍이어야 했다는 말은 이 기존에 있던 그런 표현법 그러니까 기존의 표현법이 에, 제대로 들어맞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여 어? 자신의 그 답답한 고 갑갑하고 한 등의 뭐 아득하고 쓸쓸한 등의 심정을 표현하는 길을 찾았다는. 응?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기존의 이 함흥차사나 강원도 포스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삶이란 말이죠. 그죠? 기존의 삶, 기존의 표현법은 어때요? 기존의 삶의 인식제도 또 더 쉽게 말하면 담론 다르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담론이고 더 쉽게 말하면 근대 전근대와 근대 시대의
그지? 사고방식에 바탕을 두었던, 그지? 그걸로는 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치 콧구멍이야라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서 말한 게 바로, 창조했던 게 바로 이 가물치 콧구멍이란 말이죠. 그렇지? 이건 나도 동의를 하는 게, 하몽차사나 강원도포수는 문제가 뭐냐면, 하몽차사는 가 있는 사람을 오게 하는 거잖아요. 강원도포수는 간 사람이 안 온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이 상실, 미싱이죠. 영어로 말하면 미싱. 잊어버린 거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미싱의 대상이 뚜렷한, 뭘 잊어버렸는지, 왜, 아버님 돌아오세요. 그지? 태종이 그러는 거야. 태조 보고. 그거 사신 보낸 게 사사잖아. 그러니까, 부를 사람이 있잖아. 강원도 포수도 어디 갔어. 포수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야. 근데, 못 돌아올지 걱정이 되지만, 답답해. 그렇지만 돌아올 사람이 뚜렷하단 말이야. 그죠? 대상이 뚜렷한 상황에 적합한 표현들이었다면, 음? 화몽차사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언어가 지금 말하는 언어는 보세요. 다시 올라가서 다시 가서 볼게요. 그의 아들이 그의 통장에 돈을 뽑아 도망갔단 말이죠.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 새끼가 하면 몇 발이나 해서 가물치고 구멍이지. 마누라가 마트에 가서 늦어도 이거는 화몽차사 같죠? 이 여자가 이 옆에 내가 가물치고 구멍이네. 그다음에 비는 오는데 손님이 없어도 가물치고 구멍이고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죠. 소주 한잔 하는데 안주가 늦게 나도 가물치고 구멍이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뚜렷한 상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대상, 그지? 또는 기다리는 대상이 뚜렷한 상황의 표현이었다면 여기서는 그 대상들이 아들처럼 올지 말지, 그지? 손님이 올지 말지, 그죠? 그러니까 모호한 어, 희망의 대상이 도래할, 도래할, 찾아올 희망의 대상이 확실하지 않고 그런 대상이 있는지도 모르겠는. 이거 뭐가 생각나냐면 그,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 그게 생각났어요.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두 사람이 기다리는데 고도가 뭐예요? 고도. 이게 신을 거꾸로 뒤집은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죠? 기다리며에서 고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상황. 응? 과 닮아 있는. 즉, 탈근대적인 현실. 근데 이 탈근대기가 어디까지 갔어요? 그 현실이 서민들에게까지 내려가. 고도를 기다리면 베낀 게 아니라 고도를 기다리면 세계관이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리며의 세계관이 그때는 이때는 두 명밖에 없고 지식인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죠? 그 지식인 사회에서 대중에게까지 넓어진. 무슨 넓어졌다 그러면 기다리는 상황이 넓어진 거죠.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득하고 쓸쓸한 상황이 넓어졌단 말이죠. 고도를 기다리면 모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득하고 쓸쓸하다. 그렇게 설명하면 딱 고도를 기다리면 설명 같아요. 딱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 언어가 굉장히 정확한 언어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뭔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상황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새로운 상황이 뚜렷하게 음, 정의될 수 없으니까 응? 뚜렷한 게 말할 수 없지만 응? 시적 상상력으로 그러한 상황을 대변하는 지 그러니까 백혜의 고도와 비슷한. 근데 고도는 기다리는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거지만 이 가물치 같은 경우, 가물치 콧구멍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까지 다 집어넣어 있죠. 훨씬 더 확대되죠. 비슷하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창조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이 쓰인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건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희곡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아들이 또 훔쳐가고 뭐 그런 얘기 그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를 기다리며의 그 고도라는 이 이미지보다 훨씬 더 멋지고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그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까지도 다 집어넣은 것 같은 그 고도는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은 없죠. 기다리는 대상이죠, 고도가.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리며고 이 그러니까 가물치 콧구멍은 고도 플러스, 어, 고도 플러스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을 같이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심정을. 응? 심정. 응? 그런데 그게 그냥 인 게 아니고 그 작고 희미한 가물치 콧구멍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에 맡긴 숨통을 틔우고 이웃들의 숨통까지 틔워줘. 놀라운 발언이에요. 놀라운 발언이죠. 내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고도를 기다리며 얘기하면서 해결책이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지?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그에 막힌 숨통을 틔우고 이웃들의 숨통까지 틔워줬다. 뭐가 생각됐어요? 설명이 생각됐어요. 이게 소설이라면 요 가물치 콧구멍이어야 했다고 요거 사이에 요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주 길고도 긴 이게 소설이었다면 음, 발단, 전개, 어, 절정, 위기, 결말에 긴 서사가 이 부분에 어, 있어야 했는데 바로 결말을 결말도 아니에요. 마지막 문장만을 말하는 듯 하다. 응? 그 작고 희미한 가물치 콧구멍이 여기까지는 앞에 얘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소설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에 막힌 숨통을 틔우고 이웃의 숨통까지 틔워줬다. 내가 아까부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지도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응? 그죠? 우리도 그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숨통만 틔워준 게 아니라 이 가물치 콧구멍이라는 이름이 비하하는 별명이 아니라 지도자의 이 명칭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가물치 콧구멍이 있어. 가물치 콧구멍이 있어서 우리가 답답하고, 그지? 쓸쓸하고, 막막하고, 아득한 이런 상황이지만, 숨통이 좀 튀어. 그지? 숨통이 좀 튀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숨통이 뭐야? 숨통. 숨길이죠. 숨길이죠. 그지? 숨통까지 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에 내가 인간 경험의 4단계론을 내가 그 시안이에요. 4단계 담론에서 1차적으로 육체, 물질, 그다음에 정신, 이념, 그다음에 감정, 정동, 영성.
등으로 구분하는데 등의 차원으로 구분하는데 이게 설명하는데 도움이 좀 되더라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서 이건 내 이론이에요. 아직 누구도 정의 확실히 된 건 아니고 설명의 어떤 틀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앞에서 반드시 가물치 콧구멍이었다, 이어야 했다. 요거는 말이죠. 언어. 어? 요거였단 말이죠. 그죠? 요거. 그러니까 구분하는데 가물치 콧구멍이라는 언어, 그지? 새로운 이념, 그지? 이념의 정신의 탄생이 어떻게 됐어요? 숨통. 숨통은 뭐예요? 몸이잖아. 육체. 어? 물질의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 그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응. 가물치 콧구멍을 강원도 포수나 함흥차사를 못 주던, 그치? 그 단어 갖고는 안 됐는데, 가물치 콧구멍. 그 작고 희미한, 그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별볼 일 없는 것 같은 콧구멍이, 가물치 콧구멍이 그에 막힌 숨통을 띄워주고 자기만 아니라 그 이웃들의 숨통까지 띄워줬다는 거예요. 그 육체 물질의 해방을 가져다 준 거예요. 당연히 지도자지. 그치? 새로운 이념의 탄생이, 새로운 생각의, 이념이 새로운 물질적인 웰빙, 가져다 수레하게 하려는 것이 뭐예요? 정치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치? 정치가 뭐야? 정치가 뭐야? 사람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치? 그렇잖아요. 사람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말이죠. 말로 정치를 한단 말이죠. 그 정책이죠. 근데 바로 이 가물치 콧구멍이 아저씨는 그 가물치 콧구멍으로 자기의 숨통을 틔울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숨통까지 틔워주는 아주 훌륭한 정치가였다는 거. 그런 그도 무슨 병을 얻어서 몇 년 전에 가물치 콧구멍이 되고 말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아까 그 4단계를 썰로 설명했는데 그 근대 담론과 탈근대 세계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건 내가 다른 데서 많이 설명해서 자세히 설명할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해야지 이게 설명이 이게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조금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대 담론이 근대 과학 예, 예, 근대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담론에서는 근대 세계관에서는 그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념을 중심으로 정신만 중요해요. 물질과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실험의 대상, 그치? 대상일 뿐이고, 어? 감정이나 영성의 차원은 무시되었다. 그런데 어? 지금 탈근대 세계관에서는, 탈근대 담론에서는 어? 내가 아까 보면 감정 말고 옆에 가로치고 정동이라고 썼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성의 세계와 연결된 감수성의 차원, 즉 감정이 아닌 공동의 감정을 서 난 정동이라는 단어로 부른단 말이죠. 공동의 차원이 근대 담론에서와 달리 아주 중요해지고 육체, 물질은 아니지만 육체의 지위도 복권되는 전혀 다른 어, 사상, 이념, 생각의 예, 차원이 열리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왜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했냐면 그런 그도 무슨 병을 얻어서 몇 년 전에 가물치 콧구멍이 되고 말았다 그랬단 말이죠. 가물치 콧구멍이 되고 말았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살아있던 주인공이 이제 죽어서 뭐가 됐어요? 영이 되어서 어? 영이 되어서 다른 차원의 가물치 콧구멍이 되었다. 무슨 차원까지 포함됐어요? 영성의 차원까지 포함이 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치? 언어, 그치? 사상이죠. 생각, 어? 이념의 차원에서 새롭게 가물치 콧구멍을 주장했는데 이게 육체, 물질의 차원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지 영성의 차원에 진입하면서도 새로운 가물치 콧구멍에 응? 뭐예요? 가물치 콧구멍에 뭐라 그럴까? 양상을 어, 보이고 응?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 탈근대 시대의 정치는 영성도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끝난 게 아니죠. 몇 년 전에 무슨 병을 얻어서 몇 년 전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방치 콧구멍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죠. 죽은 게 아니야.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고. 응? 가물치 콧구멍이 되고 말았다. 이 가물치 콧구멍이 되고 말았다가 되게 중요한 게 끝나버린 게 아니라고. 자서전 여기까지 있으면 끝이잖아,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의 기존의 현대적인 자서전과 달리 죽은 뒤에도 계속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사무엘 베켓의 몰로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나는 소설에서처럼 주인공이 죽은 뒤에도 이야기가 계속 되는 응? 근데 세계관에서는 영성의 차원이 아주 중요한 진리. 응?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세요. 그가 떠나자 그가 떠났어요. 그가 떠났으면 끝이잖아. 보통의 소설에서는, 보통의 서사에서는, 보통의 자서전에서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가물치 콧구멍에 중독된 이웃 사람들은 사냥을 이어받은 거죠. 그치? 그의 가물치 콧구멍, 예, 중독된 사람들, 이웃 사람들, 즉 그의 탈근대적인 정치성의 정치성의 어, 시대적 정당성을 충분히 이해한 공동체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못 가는 거야 이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었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레가시라고 그러죠. 레가시. 전설이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은 거예요 이제. 한동안 울적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금단중선. 아까도 그랬죠. 갑갑하고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답답하고 쓸쓸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거죠. 울적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울적하고 하고 아까 막막하고 답답한은 아까도 있었어요. 막막하고 답답한은 아까도 있었는데 위에 올라가 보시면 막막하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갑갑하고죠. 비슷하죠? 조금 달라졌는데 아득하고 쓸쓸해도 이게 쓸쓸하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뭐가 됐어요?
울적하다가 있단 말이야. 왜?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그지? 그냥 쓸쓸한 게 아니라 이번엔 울적한 거죠. 그게 이제 금단 증상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금단 증상이라는 건 보통 부정적인, 그지? 그러니까 금단 증상을 겪다다 그러면 보통 뭐야? 아까 위에서 내가 아까 그 사전에서 참고 자료 5에서 보여줬듯이 그 기존의 사고 체계에서는 기피코 벗어나야 할 어, 금단 증상처럼 보이지만, 그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걸 겪다가 여기선 달라요. 마침내 가물치 콧구멍을 닮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이거는 그 금단 증상을 옳은 거죠, 이번에는. 어, 이게 금단 증상을 벌어놔야 되고 버려야 될 증상이 아니라 닮아가야 될 증상이란 새로운 시대의 탈근대 지도자의 탄생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치? 근데 왜 이걸 소설로 안 쓰고 시로 썼을까? 소설과 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소설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설명해요. 시적 상상력 플러스 변신. 소설에도 분명히 새로운 시대를 전개하는 시적 상상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적 상상력의 소설에는 현실이 들어가죠. 그지? 현실. 지금의 현실. 지금의 현실. 당대의 현실. 그죠? 어렵게 말하면 당대의 현실이 들어간다는 거죠. 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시라는 장르하고 소설이라는 장르가 뭐가 다르냐? 난 이렇게 봐요. 예술을 비언어 예술이 있고, 비언어 예술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술과 음악 같은 게 음악이 비언어 예술이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시대 전환 그런 데에서 살은 대로 혁명적으로 시대 전환하는 상황에서 어, 누가 먼저예요? 우선 비언어 예술이 미술이나 음악 같은 비언어 예술들이 이, 선도해서 아방가르드 여긴 선봉으로서 그지? 선봉으로서 전선의 선봉이죠. 으로 시도 뭐지? 실험을 하지만 그래서 요새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미술 전시를 많이 가죠.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시대를 찾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해설, 해설들도 그렇게 다 나오죠. 그렇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언어 예술로 번역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거지. 왜냐하면 언어가 아니면 공동체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기 공감과 동의와 공감을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잖아. 맞아. 바꾼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렵잖아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 예술의 선봉은 바로 시라고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필자는 지금 지금 상황은 시적 상상력이 나는 시제는 꼭 영어로 써요. 영어로 꼭 하나 붙여놔요. 강조하느라고. 아무리 바빠도. 가장 필요한 이런.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 가물치 콧구멍이라는 김남호 시인의 시가 소설이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안 되죠. 가물치 콧구멍이 지금 그 공동체들한테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를 만드는 거 눈앞에 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죠. SF 소설처럼 보여요. 그래서 최근 공상 SF 소설 등 공상을 하는 소설 장르가 인기를 끄는 것도 어? 시적 시와 시의 어? 뭐라 그럴까?
어찌 보면 근거 없는 주장 같은 내용을 응? 구체화하려는 노력 미치던 거. 응? 그런 거. 그래서 이 김남호 시인의 이 시가 가물치 콧구멍이라는 시가 사람들의 그 소설가들의 영향을 줘서 좀 더 현실화되고 구체적인 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예술적인 팔근대 시대의 공동체의 공동체 삶을 모색이 응? 언젠가는 언젠가는이 아니죠. 어, 아니 응? 기후 재앙 등을 생각할 때 아주 곧 아주 곧 응? 아주 곧 구체적인 그러니까 산문적인 언어 즉 법과 규칙 등으로 확립되어서 어, 새로운 시대가 어, 새를 모두 살아가게 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때까지 여러분은 지금처럼 남경 혼돈의 혼돈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지? 언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빨리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김남호 시인의 이런 시를 갖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시적 상상력을 빨리 모두가 캐치해서 소설가뿐만 아니라 법률가들조차 정치가들조차 이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시인들도 이런 걸 빨리빨리 많이 만들고 이게 이제 현실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그지? 그 현실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낼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어, 현재 기후장애 뭐 정치적으로 극단화돼서 싸우는 게 무섭죠. 그런 걸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가물치 콧구멍 김남호 어쩌다 보니 그의 별명은 가물치 콧구멍이 됐다. 시꺼멓고 넙대대한 얼굴에 작은 눈과 들려진 콧구멍이 가물치를 닮아서도 그랬겠지만 말끝마다 가물치 콧구멍을 붙여서 얻게 된 거였다. 그가 가물치 콧구멍을 갖다 붙이면 희한하게도 그 상황에 그 마을이 어울렸다. 그의 아들이 그의 통장에서 돈을 뽑아 도망을 가도 그 새끼가 가면 몇 발이나 가겠어. 가물치 콧구멍이지. 마누라가 마트에 가서 늦어도 이 옆엔 내가 가물치 콧구멍이네. 비는 오는데 손님이 없어도 가물치 콧구멍이고 소주 한 잔 하러 갔는데 안주가 늦게 나와도 가물치 콧구멍이다. 갑갑하고 막막해 해도 아득하고 쓸쓸해도 죄다 가물치 콧구멍이었다. 함흥 차사도 아니고 강원도 포수도 아니고 반드시 가물치 콧구멍이어야 했다. 그 작고 희미한 가물치 콧구멍이 그의 막힌 숨통을 틔우고 이웃들의 숨통까지 틔워 주었다. 그런 그도 무슨 병을 얻어서 몇 년 전에 가물치 콧구멍이 되고 말았다. 그가 떠나자 그의 가물치 콧구멍에 중독된 이웃 사람들은 한동안 울적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금단 증상을 겪다가 마침내 가물치 콧구멍을 닮아가고 있었다.